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비트코인 차트는 그 이은님이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거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BSV,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이렇게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을 볼 건데, 일단 오늘 오전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빠졌죠. 빠져서 어제도 이제 어제 새벽에 하락하고 오늘 오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지금 이제 2.67% 하락을 해서 1,610달러에 이제 위치를 해 있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일봉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박스 중심으로 11,070달러요. 11,070달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박스 하단부와 박스 상단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박스 상단부에 이제 지지를 받고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일단 박스 중심을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은님이 의견 주셨던, 엊그저께였네요. 의견 주셨던 이 상승 깃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락 채널의 하단부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 기대 높이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시간 봉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채널을 제가 그렸는데, 일단은 지금 하락 채널 아래 꼬리를 달고 4시간 봉에서 봉 마감은 일단 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일봉 마감을 이 하락 채널 이제 위에서, 하락 채널 안에서 이제 봉 마감을 할 것인가, 일단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BSV도 이제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BSV 그 역회된 숄더에서 오른쪽 어깨에서 약간 이제 이탈했다가 말아 올려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뭐 살짝 이탈했다가 봉 한두 개 정도는 이탈했다가 이제 돌려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완전히 이제 깨고 내려가서 20주 이평선 20주 이평선이 지금 8,600달러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 마감 자체를 확인을 하고, 일봉 마감을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렇게 하락 채널 안쪽을 지켜주는 이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지금 이 깃대 높이만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한 13,5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저는 그림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자체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금 차트가 이런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금 차트 이제 오늘도 좀 올랐네요. 금 차트는 일단 주요 저항, 온스당 1,530달러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겁니다. 예, 금 차트 오늘 아침에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1,525달러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 라인, 이때 이제 저항선으로 제가 체크해드렸던 목표 값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1,530달러에서 지금 저항받고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 차트 이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 추세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이제 하락 채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상승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은님이 의견 주신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가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이번에 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트럼프의 10% 관세 연기에 기인한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급등은 8월 2일 트럼프의 10% 관세 트윗 후에 10,000불에서 12,300불로 상승을 했고, 그 후 바이낸스 비트코인 테더와 가격 거래가 다른 거래소보다 30불에서 60불 정도의 프리미엄이 생겼었고, 지금 하락에도 그것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000불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8,300불까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마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최악을 알고 준비하면 걱정이 없어지니까요. 개인적으로 원했던 비트코인의 진행은 이번에 13,000불, 14,000불에 도달한 후에 2-3개월 머무르면서 알트코인의 정상화였습니다. 저는 이번 상승의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최고 이제 50,000불,
그리고 이제 엄청 느리게 2021년 말까지 올라가면 최고 15만 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생각 있으시면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20주 이평선, 20주 이동평균선의 각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금차트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아마 빨리 올라가면 이제 5만 불 예상하신 게 아마 그걸 얘기하신 것 같고, 아마 2021년 말까지 15만 불 이 패턴은 반감기 그 4년 주기설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시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300불까지 조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주봉에서 이제 보면 주봉에서 지금 15주 이동평균선이 현재 위치가 9,700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2017년도 상승장에 보시면요, 15주 이동평균선을 살짝 뭐 터치하거나 이탈했다가 한 주 정도 이탈했다가 바로 이제 말아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15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15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9,700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것도 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으로 고친다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 위치는 현재 위치가 이제 8,700불입니다. 그래서 20주 이동평균선을 뭐 터치한다거나 이때 이제 살짝 이제 이탈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20주 이동평균선이 8,700불이기 때문에 8,300불도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히려 이제 지금 이 박스에서 박스 하단부 첫 번째 지지 라인이 이제 9,000달러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봉 마감, 아까도 이제 여기서 무조건 뭐 빠진다 이게 아니라 일봉 마감 자체가 여기서 이제 그 하락 채널 안쪽에서 이제 끝날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시간 봉에서 이 채널 하락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다시 이제 이 깃대 형태를 만드는 그래서 13,5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저는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8월달 비트코인 가격이 양봉으로 마감되느냐 아니면 이제 음봉으로 마감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달 봉 마감이 이제 양봉으로 끝나서 올해 말까지 이제 제가 예상했던 그 그림대로 1-1한대로 쭉 진행되길 바래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좀 조정을 받고 지금 있는 모습인데, 그에 이제 반해서 BTC 마켓에 있는 이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덜 빠지거나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보다 오르면서, 그러니까 달러 가격으로 오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하락 채널에서 살짝 이제 이탈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이 BSV 같은 경우도 이 어깨, 이 하락 채널에서 이렇게 살짝 이제 이탈했었어요. 살짝 이탈했다가 이제 올렸습니다. 안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요. 지금 BSV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째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루 이틀 정도는 빼고 이제 돌려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에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4시간 봉 장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맞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 여기서 이제 쉬고요. 이 4시간 봉에서 15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아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이동평균선이 올라오게 되면 다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저는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일봉에서 지금 이때요,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채널 하단부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요, 일봉 장대 음봉 나왔던 것처럼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까지 지금 이제 일봉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모여 있는 이제 0.02로 라인까지 그냥 이제 올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인을 하락 채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왼쪽 팔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른쪽 팔을
만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제가 대형 알트코인 4가지 BSV,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제 설명드릴 때 BSV와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4 종목 중에서 먼저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동 평균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봉 마감이 완전히 끝이 나야겠지만 일단 현재는 이제 안착한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 0.035 이 저항을 맞고 일단 한 번에 넘어가 주지 못했어요. 이 저항을 한 번에 넘어가 주지 못했는데 이 5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봉 마감이 내일 이제 봉이 마감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 10월달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하고 쭉 쉬어준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2018년도 4월달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1일 이동평균선 안착해주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5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5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한 다음에 이제 이때는 50일 이동평균선 맞고 이렇게 쭉 눌러줬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15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 이제 이격이 굉장히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때와는 달리 15일과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50일 이동평균선 안착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 이제 일봉에서 일단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고, 제가 오늘 원래 이제 하락세기형 패턴을 이렇게 4시간 봉에서 짧게 이제 그려서 보여드렸고, 일단 4시간 봉에서는 당연히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기형을 그 전에 이때 이제 돌파를 했었고, 좀 큰 그림으로 하락세기형을 좀 크게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제 리플의 이 자리가, 오늘 이제 장중에는 이 큰 하락세기형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 다시 이제 윗꼬리 맞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리플도 마찬가지로 봉 마감을 이렇게 1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 일봉에서 이 큰 하락세기형까지 넘어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제 리플 또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특히 이제 새벽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알트코인들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낮 시간 장중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벽 시간에 알트코인들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리플 또한 이제 긍정적인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볼 건데, 이더리움이 4 종목 중에서는 이 6월달부터 흘러내렸던 이 추세선을 돌파를 유일하게 이제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6월달부터 이어지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봉 마감이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15일 이동평균선에 이와 같이 이제 안착한 그런 모습인데,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제가 이제 그 2016년도 이제 이더리움은 2016년도 말 패턴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박스 흐름에서 박스를 깨고 내려와서요. 박스 깨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락 추세, 이 긴 하락 추세를 넘어갔습니다.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이렇게 이 추세선 따라서 흘러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깨를 또 이제 길게 만들어주고 넘어갑니다. 이제 이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이제 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 2017년도 1월 1일 또는 2016년도 연말 그와 같은 이제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이더리움은 일단 지금 머리를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이 기간만큼 7월 10일에서 8월 10일 이제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한 달 정도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대칭 형태로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더 보낸 이후에 이더리움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한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한 달이면 지금 이제 8월 15일이고 한 9월 15일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9월 15일까지 이제 이더리움은 이 0.025 아래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그 전에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BSV라든가 리플이 먼저 움직여 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알트코인들 지금 네 종목 다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일봉에서 다 1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했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일단은 거의 목표치까지 내려와서 조금 뭐 약간 남았었는데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가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일봉에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 아마 이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움직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잘 시간에 그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벽 시간에 또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로 들어와서 유플레이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좀 Q&A가 밀렸어요. 오늘 오전에 안 했더니 Q&A가 밀렸는데, 어린 시절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저는 저의 나와바리 동네에서 동그란 종이 딱지를 다소 보유하고 있는 딱지 왕이었습니다. 저랑 아마 이제 나이대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별이 10개 넘게 있는 로봇 딱지가 많았죠. 로봇 그림에. 주변 친구들에게 딱지를 선물하기도 빌려주기도 교환하기도 한 수많은 빈민 수준의 딱지 개미들의 거래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별이 많이 그려져 있는 딱지가 떡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했었어요. 뭐였냐면 그 딱지에 별이 있고요. 별롭, 글롭, 별낫, 글낫, 해서 별이 높은 게 이제 이기는 거, 별이 낮은 게 이기는 거, 글자가 많은 게 이기는 거, 글롭. 지역마다 물론 표현은 다르겠지만 글낫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사람이 많은 거, 딱지를 열었는데 사람이 많은 거가 이기는 이런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개혁이 일어났다. 이유는 이제 따조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재질의 동그란 딱지가 대유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중 독수리 5형제 자매나 보기 드문 캐릭터의 따조는 제가 가진 딱지의 전부를 걸어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뒤늦게 따조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이미 따조를 매집한 친구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떠한 업종이든 재물이든 가치든 혁신은 늘 다가오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찾아온 것처럼, 그렇다고 아날로그의 모든 것이 쓰레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계산해서 현명한 소비와 저축과 투자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진짜 재미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은 딱지왕 얘기가 나와서 구슬왕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구슬에는 사기구슬, 사기 밥그릇 같이 허연 거, 그리고 유리구슬, 거의 푸른 빛깔로 이제 안에 띠무늬가 있는 거, 이제 구슬치기 하면서 제법 구슬 모았는데 어느 날 쇠구슬이란 무시무시한 놈이 나타났고 한 번 맞으니 사기구슬, 유리구슬이 다 깨졌습니다. 쇠구슬은 안 된다 반칙이라고, 쇠구슬이 꼭 비트 같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좀 유플레이님이 이제 재밌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법정화폐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딱지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종이 딱지. 그리고 이 종이 딱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를 우리 이제 믿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아까 따조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날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나왔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 여러 가지 따조들이 나와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근데 처음부터 따조가 인지도가 높아서 아마 이제 딱지를 했던 이 꼬마 친구들이 야 딱지 이만큼과 딱지 100장과 이 따조 한 장과 바꾼다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그게 이제 가치를 형성하는 그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 그들만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 따조가 가치 형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따조 한 개랑 딱지 100장, 따조 한 개랑 딱지 1000장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결국에 뭐냐면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따조나 사실 종이 딱지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꼬마애들 그 안에서 생태계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게 이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따조 한 장, 아까 이제 독수리 오형제라고 했나요? 그 독수리 오형제의 그 따조 한 장이 진짜 딱지 100장이든 1000장이든 이거의 이제 가치와 맞먹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끼리 이제 그 가격에 거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우리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정화폐 믿고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이 종이딱지라고 하면 이게 어느 날 따조가 나왔고 그 따조 비트코인, 리플, 뭐 이더리움 이런 게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뭐 관심 별로 안 두다가 어느 순간 이거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생태계가 조성됐을 때 그때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평가받고 그렇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다. 물론 남들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안 둘 수 있는 거겠지만요. 사실 딱지도 뭐 종이에다 그냥 인쇄한 거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 달러라든가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걸 찍어서 그냥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믿고 쓰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받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유화숙님이 이제 그 비트코인 1000이 깨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물론 이제 그리 되면 추매해야겠죠. 지금 차트상 그럴 확률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일단 확률은 뭐 언제든지 있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20주 이동 평균선이 거의 이제 1000만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살짝 뭐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살짝 이탈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걸 뭐 정확하게 딱 무조건 여기를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근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막걸리 17년사님이 지금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셨대요. 일본에 여행을 가셨는데 뭐 곧 일본에서 한국 2차 제재하는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일본 가서 보시니까 다양한 이제 비트 결제망 그리고 리플은 상당수 비트 이상급의 호평과 다수의 많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32,000불 개인 바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9월달 32,000불 오면 이제 좋겠네요. 오면 좋겠고, 일단 뭐 저는 9월달에 이번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일단 뭐 23,000달러, 뭐 17,000, 2만 달러, 뭐 23,000달러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새우TV님이 잠깐만요. 예, 새우TV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많은 코인 유튜버들이 많은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로 인하여 부채가 점점 쌓이고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안이 암호화폐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암호화폐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부채가 계속 쌓여 있는 거면 계속적으로 세계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밑에 영상을 이제 링크를 걸었는데, 일단 참깨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볼게요. 새우TV의 암호화폐가 대안이 된다는 것은 국가의 대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대안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즉 세계 경제 침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금은, 달러, 엔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 암호화폐가 대안이 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갖고 있는 금융 세력들, 그 페드의 그 이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세력들, 그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의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달러의 가치, 기존 법정화폐는 이제 0으로 가고 있는데 이 0으로 가고 있는 법정화폐를 어떻게 잘 자신들이 이미 선점한 암호화폐로 옮길 것인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고 30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3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앞으로 법정화폐가 0원으로 갔을 때, 그 가치가 0원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화폐로 이제 이전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암호화폐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암호화폐가 금융위기에 대안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전 세계 경제 위기의 대안이라기보다는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그 금융 세력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그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는 한번 세계 경제 위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그 경제 위기를 모면하면서 한번 부를 더 오히려 늘리고, 그 안에서 또 기축통화의 패권도 다시 한번 따로 이렇게 암호화폐로 넘기는 저는 그런 작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법천사님이 요즘 미드 기묘한 이야기 시즌3와 지정생존자 시즌2를 보고 있는데 지정생존자 시즌2 1화에서
테러 공범 한 명이 비트코인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는 얘기가 잠깐 나오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영화에서 특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 애들 보는 영화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 비트코인 애들이 그랬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면서 야, 여기 뭐 금이라든가 보물, 비트코인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중들한테 은근슬쩍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게 진짜 디지털 금이고 앞으로의 어떤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제 심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걸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저는 이제 요즘 지루한 장이지만 작년 말과 연초처럼 절망적인 장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미드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저도 이제 어제부로 그 기묘한 이야기 시즌 1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윌이 이제 살아나는 걸 이제 봤고요. 윌이 살아나는 걸 봤고, 한 가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낸시랑 조너던인가요? 낸시랑 그 윌의 형 조너던이 둘이 이제 실제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재밌더라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해밀리플님이 잠깐 둥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둥지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볼 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정부 차원의 규제 문제, 법정 앞에 투기, 불법화 등. 두 번째, 거래소의 안정화 문제, 먹튀, 해킹. 세 번째, 비트코인의 소수 편중 문제입니다. 가격 상승 시 소수의 막대한 자산 증가 편중. 1, 2번 문제는 조금씩 해결 방향이 모색되는 것 같은데 3번 소수의 편중된 비트코인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트 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일부 소수 고래들이 수조에서 수십조 원의 재산가가 되는 것인데 과연 기관, 국가 세력들이 이를 용인할까 의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그 새우TV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과도 이제 같이 뭐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첫 번째 1번과 2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의 소수 편중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제 에릭 윤님이었나요? 기축통화의 조건, 이렇게 해서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으려면 결국에 이제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기축통화를 자신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 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도 이미 그 소수 세력이 완전히 독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간 기업인 페드가 이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달러의 발권력을 가지고 얘네들이 그 유통량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유통량을 그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통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결국 페드에서 이제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그 나중에 기축통화가 될 기축통화가 될 게 이제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뭐 리플이든 어떤 통화가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그 유통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만큼 독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다음번 금융 세력이 봤을 때 다음번 기축통화는 그들이 이미 독점하고 있는 그 돈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축통화 조건으로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대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이게 아무리 독점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대중들한테 인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세력들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해온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야, 앞으로 페드에서 다음 기축통화는 뭐 비트코인입니다. 다음 기축통화는 뭐 리플입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전 세계 국가들이 알겠습니다. 기축통화 이걸로 인정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반발이 있을 것이고 각국에서 이제 야, 말도 안 된다. 왜 니들이 이거를 기축통화로 하느냐,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금융 세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대중들한테 이거를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중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2000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이제 비트코인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보면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가격 변화량을 보여주고 실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벡터걸에서 나오고 뭐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시기가 올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소수 편중이 돼야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이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리차리 TV님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제 좋은 내용을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카톡에서도 드디어 암호화폐 지갑을 연내 출시한다고 하네요. 또한 삼성 지갑도 클레이튼 추가하네요. 클레이튼 기술 고문은 리플사 직원이고 카카오는 리플 아시아 멤버인데 리플사가 한국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또 업비트와 연계되니 연말에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과 업비트 거래소 간의 실시간 연동도 볼만하겠네요.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삼성, 업비트, XRP 이렇게 써주셨고, 기사를 이제 두 개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사를 볼게요. 첫 번째 이 한경 기사를 보면 카카오톡 가상화폐 지갑 넣었다 해서 이게 지금 8월 10일자 기사고, 암호화폐 송금까지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내용 올려주셔서 확인해 봤어요. 뭐냐면 카카오톡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제 그 PC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PC로 안 돼서 PC로 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보시면 그 오른쪽 아래에 그 점 3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 점 3개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오른쪽 밑에 전체 서비스를 클릭을 하시면 맨 밑에 이렇게 클립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들어가시면 그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할 것인지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카카오톡에서 준비를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아직까지 확인 안 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 지갑 클립이 이미 이제 탑재가 되어 있다. 탑재가 되어 있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이제 카카오 자회사가 두나무이고, 이 두나무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 업빗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빗과 이제 클립 이것도 이제 연동돼서 같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하나 더 기사 공유해 주신 게 뭐냐면 삼성전자 블록체인 키스토에 카카오 클레이튼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이더리움 ERC20 기반으로 사용 범위를 제한해 클레이튼 기반의 D앱은 활용할 수가 없었는데, 지난달 클레이튼으로 플랫폼을 전환한 코스모 체인의 경우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갤럭시 월렛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키스토를 통해서 클레이튼을 지원하면서 향후 클레이튼 기반 D앱들도 다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될 가능성이 커졌다 라는 거고요. 이 클레이튼이라는 게 아까 이제 여기 써주셨지만 클레이튼 기술 고문이 리플사 직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클레이튼 기술 고문, 리플사 직원. 그러니까 클레이튼 기술 고문이 리플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삼성에서도 또 클레이튼을 추가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카카오도 이제 클립을 통해서 또 이제 업비트와 연계돼서 이게 다 같이 돌아가는 거다.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정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빅 사장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RP 노드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고 리플이 망해도 XRP는 돌아간다고 하는데, XRP 노드를 돌리는 경우 보상이나 이점이 있나요? 보상 없이 노드를 돌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이제 잠부나무님이 노드 운영 시 거래 수수료가 주어지고 대신 송금 시 발생하는 변동성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은 듯하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CA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없이 노드를 돌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노드 운영에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버 운영비 같은 게 들겠죠. 그럼 왜 때문에 노드가 아니고 달리 말하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 밑에 써주셨어요. 생각났다고 하고 밸리데이터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밸리데이터를 왜 하는가, 운영하는 동기가 있냐.
첫 번째로 XRP 네트워크 내에서 운영 및 업데이트에 대한 결정권,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갑 여는데 20 XRP가 필요한데 나중에 리플이 너무 비싸지면 10 XRP로 낮추자 등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이제 더 동기부여가 된다. 금전적 보상만 보고 들어오는 노드 운영자보다는 네트워크의 흥망성쇠에 본인의 사업 번창 여부가 연결되는 운영자가 좀 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리플 그 밸리데이터 운영자 면면을 보면 고려대 연구소, SBI 등 암호화폐 리플이 잘 돼야 본인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사업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써주셨고,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 빅 사장님이 그 XRP 밸리데이터 어드밴티지를 검색을 하니까 데이비드 슈얼츠가 작년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CJ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다라고 이제 써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금전적 보상이라는 거는 항상 동기부여에서 필요한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 교육학 얘기를 간단하게 좀만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외적 동기와 이제 뭐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외적 동기는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뭐 상을 준다거나 이런 거고요. 뭐 내적 동기는 내가 진짜 자발적으로 이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끔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누군가로부터 뭐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비전을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꿈을 갖게 만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내적 동기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 꾸준히 뭔가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는,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외적 동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외적 동기가 끊어지는 순간 바로 이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제님이 오히려 이제 금전적 보상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보다 야, 이 사업이 잘 됐을 때 나도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하나의 역할을 한번 이 밸리데이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내적 동기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이벤트 당첨 메일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답장 드리지 못한 점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일단 1차로 제가 이제 그 메일 보내주신 정보를 다 보내드렸고요. 아직까지 저한테 당첨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일을 보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제가 내일 오전 12시까지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 오전 12시까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